아침 일찍 우리 많은 언론인들이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제가 기자회견문 모두 발언을 말씀드리고 사안에 대한 설명은 PT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이 또 자살골을 넣으려고 작정한 듯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청와대와 울산경찰청이 총동원돼 벌였던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의 재판 1심까지 끝나지 않고 있는데 또다시 민주당이 저 김기현을 잡겠다고 진상조사단을 꾸린다고 합니다.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제발 흐지부지 하시고 용두삼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하다가 허리멍텅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짜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년 전 제가 우리 당 원내대표였을 때는 당시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게이트를 물타기 하기 위해서 허위 사실을 가지고 울산 땅을 공격하더니 이번엔 저 김기현이가 우리 당 대표로 유력해지자 발등에 떨어진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을 물타기하기 위해서 다시 재탕 3탕에 나섰습니다. 이런 억지 생떼탕을 계속 끓여야 되는 것을 보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저 김기현이는 아주 두려운 존재인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저에게 제기된 울산 땅 연결도로 의혹은 전형적인 모함이자 음해입니다. 1800배 시세 차익도 거짓말이고 연결도로 변경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민주당 정권이 이 사안을 가지고 이미 5년 전부터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공세를 펼쳐왔습니다. 민주당이 여당이던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민주당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마치 의혹이 있는 양 부풀리고 공세를 취해왔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의 진상조사단까지 구성해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당시도 민주당이 여당이던 시절입니다. 그러나 야당이던 저 김기현에게 단 하나의 털끝만한 흠집도 자원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너무나 허황된 가짜 뉴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자기 땅 밑으로 터널을 뚫어달라고 요구하는 지주 보셨습니까? 땅 밑으로 터널이 뚫리는데 땅값이 1,800배가 올랐다는 말을, 그런 허무맹랑한 말을 마구 짓거려도 되는 겁니까? 황당하기 짝이 없는 궤변의 연속입니다. 이 모든 음해와 마타도의 원인은 바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있어서 우리 당 대표가 김기현이가 되는 것이 가장 두렵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현이 당대표가 되면 내년 민주당의 총선 승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짐작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 시절부터 끊임없는 민주당의 탄압을 받아오고 온갖 먼지털이식 수사를 받아왔지만 단 하나도 제가 걸릴 것이 없었고 무릎 꿇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싸워 이겼습니다. 저는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진실만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짜뉴스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고 한다면
저희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단 하나의 허물도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음해와 마타도에도 저는 굴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가지고 싸울 것입니다.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PT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까요? 레이저 빔, 혹시 레이저 빔 없나요? 레이저 빔 있으면 누가 좀 주시면. 민주당뿐 아니라 심지어 우리 당 전당대회가 흑색 선전과 근거 없는 비방, 네거티브로 얼룩지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고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합니다. 남은 기간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심도 있게 논의하는 전당대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에 가야 되는구나. 네, 앞에 가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서 계속 제기하고 있는 허위사실의 요지는 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제가 권력을 불법적으로 행사했다는 것, 그래서 도로계획이 제 땅을 지나도록 변경시켰다는 것, 그리고 해당 토지의 지가가 1,800배 올랐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토지의 가격이 1,800배 올랐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요 빨갛게 그어진 산, 요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 저희 소유의 땅입니다. 여러 필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필지별로 선을, 내부 분할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소유하고 있는 땅입니다. 여기가 산의 정점입니다. 꼭대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탈로 내려가고 여기가 작은 계곡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 땅의 시세를 계산할 때 평가했던 땅의 위치는 요겁니다. 여기는 아파트 부지, 아파트가 있던 K 이렇게 넣어야 되겠다. 그죠? 예. 이 땅은 KCC 언양공장 사원들의 아파트 부지로서 개발이 현재로도 가능하고 개발 가능성이 높은 나대지의 땅입니다. 이 땅의 현재의 모습은 이미 있던 건물들이 철거가 되면서 이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미 아파트가 있던 땅이고 건축이 허가되는 땅이고 개발이 가능한 땅입니다. 이 땅의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이 땅의 거래 가격이 183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땅을, 제가 소유하고 있는 이 땅을, 이 땅 183만 원에 거래된 거하고 계산해서 183만 원을 면적의 고반 방식으로 1,800배가 올랐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민주당 검증위원회가 작년 2011년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가서 현장 조사 다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가서 뒤진다고 다 뒤졌던 결과 자기들이 현장 조사를 열심히 다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 확인되고 밝혀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는 제가 야당이고 민주당이 여당이 된 시절입니다. 만약에 불법이 있었으면 다 탈탈 털어서 다 드러내어 놓았을 겁니다.
대선 국면에서 야당의 원내대표가 불법 비리의 의혹 그게 연루되어 있다 그러면 대선 국면에서 유리할 것이 뻔한데 갖고 있는 비리 의혹이 있는 것을 민주당이 덮었다고 상상할 수 있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에 페이지를 다시 보시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게 민주당이 제시했던 땅, 요거 방금 말씀드렸죠. 요게 183만 원인데요. 요 땅입니다. 실거래가입니다.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현재 25만 4,600원입니다. 25만 4,600원입니다. 요 작년 4월 기준입니다. 그런데 제가 소유하는 땅의 공시지가는 2,270원입니다. 땅의 공시지가만 보더라도 100배의 차이가 납니다. 100배 더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이 땅을 가지고서 이 땅의 가격을 가지고 여기다가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 것을 가지고서 그대로 받아들여서 인용하는 것이 과연 가짜뉴스가 아니고 도대체 뭐겠습니까? 앞에 다시 넘겨주시겠어요? 이 땅하고 같이 거래되었던 임야가 있는 요 일부 파란 부분인 것 같아 보이는데요. 임야가 그 당시에 같이 한꺼번에 매매가 되었습니다. 우리 김 변호사님 맞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확인한 거잖아요, 그죠? 예, 5필지 같이. 예, 5필지를 같이 팔았네요. 저희들이 워낙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기에 다시 이번에 사실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봤더니 요때 요 다 대지하고 임야가 같이 매매되었습니다. 같은 소유주에서 다른 다음 소유주로 넘어간 겁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그때 이 임야가 거래됐던 가격을 계산해 보니까 20만 4천 원. 요 임야가 평당 20만 4천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등기부에 나와 있는 거죠. 예. 등기부에 실거래가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6차선 도로입니다. 여기에 KTX 여기 있는 곳이고요. 바로 KTX 인근에 있는 6차선 도로변에 있는 땅입니다. 물론 진입로도 다 있는 것이고 아파트가 허용되는 땅이죠. 거기가 딱 붙어있는 임야를 매입을 했는데 20만 4천 원에 평당 매입을 했습니다. 20만 4천 원이 땅인데 이거는 183만 원 땅이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자, 다음 도로계획 한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죠. 예. 이쪽이 여기 울산역이 있는 곳이고요. 이쪽이 울산역이 있는 곳이고, 이쪽이 삼동면으로 가는 곳입니다. 이거 가면서 도면을, 요걸, 오른쪽 도면을 한번 보시면요. 요쪽이 울산역이 있는 곳이고 이쪽이 삼동면으로 가는 길입니다. 제 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빨간색, 요거는 제가 도면에다 그려놓은 겁니다. 2007년도 12월 12일자 최종보고 13쪽에 보면 도로계획을 이렇게 최종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 땅 밑을 지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터널 구간으로 980m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은 터널로 지나간다고 하는 것이 이 최종 보고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도로 계획이 세워지는 것을 제가 비틀었다고 하는데, 아니 비튼 일이 없는 사실을 비틀었다고 하면서 비튼 사실이 없다고 증명하라 그러면 그게 증명이 가능합니까? 비틀었다고 얘기하는 쪽에서 뭘 근거를 가지고 비틀었다고 얘기를 해야 그에 대한 반박을 하지 않겠습니까? 터무니없는 얘기 해놓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당신 도둑질했지, 도둑질 않는 거 증명하세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를 어떻게 정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지금 제가 대략 이 도면을 보니까 제가 소유하고 있는 땅, 앞 뒷페이지 넘겨주시죠. 뒷페이지. 다음 페이지. 예.
2007년도 처음에 착수보고를 할 때입니다. 산을 지나는 경우 터널로 계획이라고 용역계획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산을 지나는 구간은 모두 터널로 지나간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처음 계획할 때부터 이 종단면도입니다. 여기에 설명이 이렇게 산지의 지형을 고려하여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한다. 이렇게 되어서 산지의 지형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산을 지나는 경우 터널로 계획한다고 명시가 되었고요. 이게 앞에 페이지 다시 주실래요? 바로 얘기하는 쪽에 넘겨버려서. 요 종단면도를 보면, 여기가 역세권인데, 역세권이 제 땅이 아마 요 근처일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요 땅이 아니고, 요게 제 땅이, 중간에 있는 게 제 땅입니다. 처음 들어올 때부터 터널로 들어와서 터널로 지나간다고 종단면도 이미 다 나와 있는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기 땅으로 만약 도로를 구부렸다거나 자기 땅으로 도로를 개설하게 했다 그러면 그 도로가 터널로 지나가도록 압력을 넣는 사람, 로비하는 사람 세상에 있습니까? 자기 땅 밑으로 터널이 지나가라고 그렇게 로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서울의 한 아파트 지구, 대형 아파트 지구 밑으로 그 GTX 터널이 지나간다고 반대 서명운동이 펼쳐지는 거 알고 계십니다. 자기 땅 밑으로 터널을 뚫는다는데 더구나 그 터널은 보상도 안 된답니다. 이번에 시에 확인해 보니까 보상 대상도 아니라고 한답니다. 보상도 안 해주는 그 터널을 뚫는 것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지주가 있다는, 그러면서 그걸 나보고 해명을 하라 그러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다음 페이지, 여기 PT 4번인가 이게요? 네. 과업 부분이 어디 있죠? 네. 다음 페이지가 뭐지? 한번 넘겨보실래요? 그 다음 페이지. 이게 급하게 지금 자료를 만들어서 이거 설명하려는데. PT 4번. 아, 이거구나. 잘 안 보이죠? 이게 2017년 10월에 나온 1차 중간보고입니다. 직선 구간 개설 시 터널 교량 설치라는 부분 때문에 자리를 보내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대부분 구간이 시종점부보다 높은 고지대 일부 형성, 경사도 25도 이상의 급경사지 대부분, 직선 구간 설치 개설 시 터널 교량 설치,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선 구간 개설 시 터널 교량 설치 명시되어 있습니다. 3m를 지날 때는 당연히 터널을 뚫는다고 처음부터 명시되어 있는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시겠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왼쪽이 민주당에서 설명했던 사람입니다. 교묘하게 하늘에서 바라본 평면도를 제시하면서 김건희 땅을 터널이 아니라 그냥 개방되어 있는 주변 땅하고 연결되는 도로로 개설되는 것처럼 그렇게 허위 자료를 내고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터널로 지나간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그 도로가 산을 절개해서 만들어진다고 거짓 설명을 한 것입니다. 다음. 그리고 이 연구 영역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울산시에서 여러 차례 했답니다. 우리 양 비서가 몇 번쯤 했다던가요? 10번 정도요? 그동안 10번 정도의 영역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최적의 구간,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검토를 가지고 그동안 영역을 한 10번 정도 했다고 하는데, 송철호 시장 재임 기간에 PT 6번 한번 보시겠어요? 송철호 시장, 저희 후임으로 온 민주당 송철호 시장 시절에 용역을 2번을 냈습니다. 2번 한 거 맞죠? 우리가 확인된 게 2번입니다. 2019년과
2021년입니다. 그런데 PT 6번인가 이게요? 예. PT 6번 사진을 보시면 2019년에 역시 세 가지 안을 가지고서 계속 검토를 했습니다. 송철호 시장 시절에도. 그런 다음에 시에 확인해 보니까 최종적으로 송철호 시장이 이안으로 확정했다고 합니다. 이안은 이 빨간 선으로 된 게 이안이죠. 이 빨간 선으로 된 것이 이안입니다. 송철호 시장 시절에 민주당 시장 시절에 이렇게 빨간 선 이렇게 안을 확정했다고 하는데 이안 역시 마찬가지로 저 소유의 땅을 지하로 100% 다 지하로 관통하는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T 8번 보여주실래요? 이거는 송철호 시장 시절에 두 가지의 영역을 했는데 하나는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했고요. 또 하나가 어디서 했던 거죠? 울산광역시에 했던 겁니다. 두 가지 안이 조금씩 다른, 지방행정연구원이니까 앞에 게 울산광역시인가요? 예, 두 가지 안이 있는데 어느 안으로 보다 여기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만든 것도 빨간색의 검토안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도 역시 터널로 다 되어 있는 거죠. 이것도 전체 다 터널로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산지 밑은 터널로 간다고 되어 있고 심지어 송철호 시장 시절에도 제 땅 밑을 터널로 지나가는 설계를 두 번에 걸쳐서 영역을 했는데 다 그렇게 해놓고 송철호 시장이 아까 보여드렸던 이안 앞에 페이지 보이시기 이 이안을 최종적으로 확정지었는데 이 확정이 민주당 시장 시절에 결정한 것입니다. 만약에 불법 비리가 있었다면 민주당 시장이 불법 비리가 있는 의혹을 자기의 손으로 결정해놓고 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선거 이전부터 계속 민주당이 문제 제기하고 떠들었던 겁니다. 울산시장 선거 있기 석 달 전부터 민주당이 기자회견도 하고 김계리 수사하라고 촉구하고 울산 지역에서 시끄럽게 떠들었던 겁니다. 울산 지역의 MBC 방송이 고발 프로그램 40분짜리 방송을 만들어서 떠들었던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걸 뻔히 알고 있는 송철호 시장이 최종관 결정이 똑같이 방금 말씀드린 그 노선입니다. 아니 불법 비리가 있는데 그러면 송철호 시장이 나를 도와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말 같자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다음 주시겠어요? 마지막인가요? 예. 이게 최근에 제가 좀 하도 터무니없는 얘기를 해서 최근에 다시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은 겁니다. 요 노란색 된 분이 제가 소유하고 있는 땅입니다. 이게 몇 가지 안에 여전히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종안은 아마 아직 확정은 안 됐다는 거예요, 최종안이. 최종안은 확정이 안 됐다는데 어느 안을 보더라도 다 이 임야를 이렇게 터널로 밑을 관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종단면 보시면 요 동그랗게 되어 있는 분이 제 소유의 땅입니다. 정확하게 하면 여기 누가 좀 잡아주실래요? 이랬구나. 안 되네. 앞에 이게 가려지지 않네. 요 제일 여기 꼭대기, 이 꼭대기에서 요건 이 땅은 다른 사람 소유의 땅입니다. 요 꼭대기에서부터 요 골짜기까지 요 부분이 제가 소유하고 있는 땅입니다. 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요 부분을 보시면 밑에 보시면 요 부분 땅, 요렇게 부분 전부 터널로 지나가는 것이 이런 보일 겁니다. 요 땅입니다. 요 땅. 전부 터널로 지나가는 것이 보일 겁니다. 터널의 입구는 여기 있고요. 산 하나, 둘, 세 개 넘어서 여기 터널이 있습니다. 입구가 있습니다. 출구는 제 소유의 땅이 아닌 다른 사람 소유의 땅으로 출구가 나가도록 터널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울산시가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터널이 뚫리는 땅이 땅값이 올라간다 그러면 공시지가에 올라가는 것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 보시면 인근 토지와 똑같은 정도의 상승률을 가지고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25년 전에 비교해서 지금 5배에서 6배 정도 공시지가가 올랐다고 합니다. 이런 마당에 도대체 무슨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해명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그런 말에 현혹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기가 막히는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땅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무런 불법을 저지른 적이 없는 그런 땅이고
심지어 이 땅은 수도법상 상수원 상류 공장 설립 제한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장 설립 제한 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관리 지역 및 농림지역이고 산림관리법상 보전 임업용 산지인데다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생태자연도 2등급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법령상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아까 송전탑 있는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송전탑 그 피트, 송전탑 나온 거예요. 아, 여기 있네요. 여기 하얀 선이 송전탑입니다. 여기 탑이고, 여기 줄은 성전선로입니다. 제 소유의 땅에 송전탑이 2개가 이렇게 박혀 있고, 이게 다 선화지로서, 요게 한전이 제가 땅을 소유한 이후에 설치한 송전탑이고 송전선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선화지와 송전탑, 이게 고압 송전탑입니다. 이런 땅을 가지고서 평당 183만이라고, 그것도 비탈진 산지를 그렇게 주장하고 시세가 1,800 올랐다고 엉터리 어거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터무니없는 음해와 모함에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이 김기현을 잡으려고 온갖 음해와 공작을 다 벌였지만 저는 결코 그게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당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계속해서 유포하거나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부득이 법적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해 드립니다. 이상 말씀 마치고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마이크 좀 갖다 주시죠. 네, 의원님 그 법적 조치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법적 조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뭐 당내 당 밖에 다 상관없이 하시겠다는 건가요? 일부 허위 보도를 한 언론이 있어서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지금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예. 네, 후보님 의혹 계속 제기하고 있는 황교안 후보 상대로는 고소 등 법적 대응하실 방침이 있으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땅 자체가 그렇게 가치 있는 땅은 아닌 것 같은데요. 다음에 이제 98년이면 외환위기 직후라서 좀 경제가 안 좋을 때인데 이때 이렇게 경제성 없는 땅을 매입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하긴 한데요. 제가 다니고 있던 같은 교회의 교우였습니다. 그분은 건설업을 하시는 분이셨고 IMF 사태로 건설업에 투자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아주 공격에 처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부도 위기에 몰리게 되었을 때 같은 교회의 교우이고 제가 변호사를 하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의 자금 여력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에게 그것을 사달라고 자기가 급하니까 좀 사달라고 부탁을 해서 사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 산은 밤산입니다. 밤나무가 심게 되어 있고 밤이 매년 수확이 되는 땅입니다. 제 고향이 울산에 저는 어차피 살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정치를 그만두면 어차피 울산에 살 것이어서 소일거리도 할 겸 또 한편으로는 선산을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어려운 우리 교우를 도와준다는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샀던 것입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말씀하시죠.
대표님 그 땅을 사시게 된 경위도 알았고 오늘 설명을 통해서 어떤 취지인지 다 이해는 했는데 이게 지금 이번뿐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었고 또 과거에도 여러 차례 선거하시는 과정에서 뭐 방송이나 뭐 이런 보도들도 많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냥 이 땅을 그냥 그러면 이렇게 가치 없는 땅이면 팔아치우고 말자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이 땅은 뭐 시세 차익을 노리고 나중에 팔자라고 샀던 땅이 아닙니다. 처음 살 때부터 나중에 내가 은퇴하고 나서 소일거리 삼아 그냥 고향에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하고 혹시 필요하면 선사를 할까 하는 생각을 겸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팔 생각이 없었고 팔려고 내놓은 적도 없습니다. 아마 팔려고 해도 잘 안 팔릴 것 같은 예상이 됩니다. 대표님, 오늘 기자회견을 갑자기 이렇게 정하셨는데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여러 차례 제가 해명을 하고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쪽은 글을 읽을 줄 모르시는지 아니면 들을 귀가 없으신 건지 보는 눈이 없으신 건지 무조건 해명이 안 됐다고 우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제는 보시고 들으시고 읽으시라고 해명해 드렸습니다. 예, 그 어제 토론회에서 나왔던 이 교우라는 분한테 한 번 더 상가를 사셨다고 황교안 후보가 공격했던 부분은 혹시 어떤 땅이고 어떤 상가를 왜 사셨는지 궁금하고. 재산에 다 명시되어 있는 거, 재산 공개 등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상업용지를 사서 거기에 상가 건물 지어서 일부 임대를 하고 있는 제 소유의 건물입니다. 거기 근데 같은 분이라서 그때도 어려워서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아니요, 그거는 한참 이전이니까 제 기억은 한참 이전입니다. 그분에게 제가 샀습니다. 94년으로 같은 교우니까요. 예. 그때도 같은 교우였습니다. 같은 교우였던 것 같은데. 예. 예, 지금도 그리고 그거는 제가 거기에다 상업용 건물을 지어서 그걸 임대할 목적으로 산 땅입니다. 그리고 나대지를 사서 제가 건물 지어서 임대를 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럼 그분하고 관계는 교회 같은 교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거 외에는 없으신 건가요? 그 외라고는 뭘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분한테 상가도 사고 땅도 샀다는 것 때문에 예. 같은 교회 교우라는 것만 갖고 그런 인연이 길게 맺어졌다는 건지가 아니 궁금해서. 같은 동네 살고 같은 교우면 그 사람이 팔 것이 있으면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는데 그거 외에 질문의 취지를 제가 잘 몰라서 뭘 질문하시는 거죠? 질문 취지는 질문 그대로였는데, 그러니까 한 분한테 두 번의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걸 여쭙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이진 않으니까 가까운 지인이거나. 아니 같은 교우니까 가까운 사람이죠. 같은 동네 살고.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의원님. 의혹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하셨는데 사실로 판명된다는 기준이 어떤 건지. 제가 불법 권력을 행사해서 도로의 선영을 꾸렸다고 하는 터무니없는 사실이 진짜 터무니없는 것이다. 내가 사실이라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관련 내용으로 검찰이 기소를 하면은 어떻게 하실 건지. 뭘 기소하죠? 관련 내용으로 이제 수사가 들어가고 하게 되면은. 수사를 하라고 말하잖아요. 수사를 하시라고. 기소를 하기는 기소를 할 수가 있어야 기소를 하죠. 네, 의원님, 계속해서 의혹 제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좀 매각하실 생각은 없는지 여쭙고요. 하나만 더 여쭈면 자꾸 1,800배 이상 시세 차익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호가나 실거래 가격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그 정도 의혹은 다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답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지금 실거래가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주변에 탐문을 해봤는데 우리 김 변호사님 계세요? 주변 땅 다 뒤져봤는데 인근에는 있냐 매매된 거래가 흔적이 없지요. 예. 인근에 있는 임야들이 4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됐나요? 아까 KCC 바로 아파트 부지 옆에 있던 임야 거기 20만 원 정도 평당 20만 원 거래됐고요. 이건 한참 들어간 산속에 있으니까 그보다는 확실히 낫겠죠. 얼마인지는 팔려고 내놓은 적도 없고 시세를 알아본 적도 없어서 그리고 그 시세라는 걸 알 방법도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공신력 있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은
그 바로 실거래가 되었던 KCC협회 임야가 20만이었으니까 아무리 높아도 뭐 절반 이하 되겠죠.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여기 지금 발표 내용 잘 들었고요. 민주당에서도 이제 검증단을 꾸려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른 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당대표 토론회 등등에서 이제 다른 당대표 후보님들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안타깝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김기현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권력을 총동원해서 시도했을 때도 그 탄압을 뚫고 살아남았는데 민주당이 했던 그 가짜뉴스를 가지고 다시 같은 당의 동지에게 이렇게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덮어 씌운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